안녕하세요. 진아이스입니다. 제가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울산까지 지방광역시를 좀 정리를 해봤죠. 그런데 광주는 왜 안 해줘요? 광주도 좀 해주세요 하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광주 부동산 최근 미분양 소식도 들리고 마피 소식까지 들려요. 광주, 대구처럼 되는 걸까? 지금 시점에 내 집 마련해도 될까? 그거 한번 짚어볼까요? 광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실에서 광주를 들어가 볼게요. 광주를 조금 당겨볼게요. 와, 아파트 때문에 재개발이 안 보이죠? 저는 그러면 여기서 아파트, 오피스텔을 빼고 봐요. 그러면 와, 광주는 요게 여기 지금 보여지는 재개발이 전부예요. 정말 얼마 안 되죠? 한 대전보다도 더 적은 것 같아요. 대구, 부산, 인천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개수가 적어요. 이 중에서도 또 옥석을 가려야겠죠. 그리고 한눈에도 보이는 거 학원수 223개. 와, 여기가 학군지겠구나. 요 지도 하나만 보고 지금 1분 안에 광주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 광주 더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광주 눈여겨봐야 할 곳 첫 번째, 광주 최고 학군지 남구 봉선동. 우리 봉선동으로 가까이 가볼까요? 이렇게 당겨보면 봉선동이 나와요. 그럼 우리 단지를 한번 나오게 해볼게요. 아파트 나오게 했더니 지금 소팅이 전체로 한번 해볼게요. 너무 많죠? 세대수를 한 200세대 이상만 해서 빼볼게요. 와, 200세대 이상만 했는데도 많이 빠지죠. 그러면 한 300세대 이상 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학원가 인근에 오글오글 모여진 요 아파트들이 봉선동에서 선호하는 아파트들이 여기에 다 있다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면 순위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광주에서 전체 순위 분석을 해볼게요. 한국 아델리움, 봉선동, 뭐 쌍촌동 하나 있어요. 그리고 서구 쪽에 수안동, 봉선동, 봉선동, 수안동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광주 전체를 놓고 볼 때도 봉선동과 수안동, 수안지구, 택지지구 하는 그 신도시거든요. 그곳이 광주의 아파트 값을 리딩하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 남구만 한번 보겠습니다. 와, 남구 보니까 다 봉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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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선동 쭉 가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전체 평형에서 최고가는 한 20억 정도 하고 있고요. 그럼 그중에서 30일에서 35평을 하면 제일 풍경채가 나오는데 요게 여러분이 데이터만 보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국평이라고 하는 31평에서 35평, 보통 34평을 기준으로 그 아파트 단지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봉선동은 특이하게도 여기 앞에 하관가에서 제일 메인으로 주름 잡는 쌍용 스윗다홈이나 또 아델리움 같은 경우 요 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큰 평수밖에 없어요. 소위 말하는 구평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남구에서 전체 평형으로 보는 순위를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리고 평당가를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해보면 정말 좋아요. 게다가 여기 지금 제가 세대수로 세팅을 해놨더니 1000세대가 넘는 곳이 포스코 더샵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광주의 대장 아파트들이 여기에 있고 당연히 남구의 대장 아파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곳에 학원가, 좋은 학원가가 다 들어가 있어요. 봉선동 키즈라는 말이 있어요. 대치동 키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제대로 된 교육 받으면서 자기 공부 습관을 제대로 키워갈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곳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조대, 전대라고 해서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이렇게 있으면서 그곳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곳에 많이 거주를 하시거든요. 법원도 가까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그 의사 선생님 원장님 중에 한 분이 집을 사실 때 어디 어디다 집을 사신다고 하시길래 아, 그래요? 선생님 얼마에 사셨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했더니 한 24억 달라고 해서 샀지. 집 한 번 보고요? 그럼 집 한 번 보고 깨끗하길래 아이가 거기서 공부를 해야 하니까 이런 분들은 집을 그렇게 사세요. 깎지도 않고 여러 군데 돌아보지도 않고 한두 개 보시고 마음에 들면 바로 사시고 올 인테리어하고 이사 가셔서 아이 공부 끝날 때까지 사시는 거거든요. 사실 직주 근접도 되는 데다가 공부하기 좋고 여기에
상권이 유해 시설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밥집 몇 개 하고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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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가 보면. 아이들 공부시키기 딱 좋은 곳. 광주에서 내 집 마련한다면 가능하면 이곳에 하셔서 아이들 공부도 실컷 시키시고 나중에 팔고 나올 때도 항상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매도하고 신축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습니다. 광주 눈여겨봐야 할 곳 두 번째. 광주 차기 대장급 재개발. 제가 하는데 어떻게 재개발을 안 볼 수가 있어요. 재개발 봐야겠죠. 네, 다시 광주 지도를 좀 크게 한번 볼게요. 단지를 빼고 한번 볼까요? 광주는 특이하게 이렇게 큰 재개발이 있어요. 한눈에 봐도 너무나 크죠. 여기가 신가 재개발, 여기가 서구에 있는 광천 재개발. 그리고 우남주공 최근에 일반 분양했죠. 재건축이 있고요. 여기 옹기종기 모여 있는 재개발, 재건축 같이 하는 곳이 여기에 동구, 북구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제가 사실은 광주를 여러 번 갔는데 정말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할 곳, 규모만큼이나 하이엔드급으로 가는 광천 재개발, 신가 재개발 꼽을 수 있어요. 네, 요 정도 규모인데 요게 그러면 몇 세대인가? 예전에는 제가 다 메모해 드렸지만 제재키를 가서 총 세대수 눌러보시면 5,611세대. 봉선동에서도 1,000세대 넘는 아파트가 한 단지밖에 없는데 그런 광주에 5,600세대. 와,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도 여기가 상권 한가운데예요.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에 유스퀘어라고 해서 신세계 백화점도 있고 여기가 또 신세계 백화점이 이 유스퀘어를 인수해서 훨씬 더 확장될 거거든요. 그런 호재까지 안고 있는 곳에 5,600세대. 여기가 그러면 어떤 브랜드인지 한번 볼까요? 현대건설에 DH로 들어가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기 한번 눈여겨보세요. 여기가 사실 굉장히 비쌌어요. 상승장 때 안 비싼 데 없지만 제가 제 재개발 재건축 강의에서 이 안전마진 계산을 하면 피드백을 드리던 그때 여기를 정말 안전마진 계산을 해 보려고 해도 "안전마진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안전마진이 안 나와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보통 안전마진 계산을 인근 신축 아파트하고 하는데 한번 단지 좀 다시 나오게 해 볼게요. 여기 인근에서 좀 입주 시기 한번 봐서 누가 신축인지 볼까요? 신축 중에서 가장 인근에 있는 호반 서밋하고 좀 많이 비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수강생들이 하는 말이 "지나이스 님 근데 안전 마진이 안 나와요." 사실 이게 비교가 안 되죠. 호반 서밋은 세대수가 좀 작거든요. 한번 볼까요? 세대수가 246세대. 아마 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서 안전 마진이 안 나오나 봐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웬걸 지금 하락 시장이 되고 고압 시장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가까이 소규모의 신축 아파트하고 비교해도 안전 마진 나오더라. 왜 그럴까요? 네. 재개발 재건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투자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 시장에 더 많이 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세로 비교하면 앞으로 올라갈 곳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이렇게 작은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도 안전 마진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매수하기 참 좋은 시즌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광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한 7 개, 8개 굉장히 많은 건설사가 들어가 있다가 다 해지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예 하이엔드로 가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참 잘 됐지요. 그래서 하이엔드로 간다는 거 여기 눈여겨 보시면 좋겠고요. 신가 재개발에 와 봤습니다. 여기도 아크로로 하이엔드 브랜드로 들어갑니다. 여기 전체가 이제 수안지구인데 수안지구 택지 개발한 신도시에 들어가는 규모가 큰 재개발입니다. 규모 한번 볼까요? 아파트는 잠깐 빼고요. 총 세대수 4,700여 세대. 굉장하죠. 방금 전에 봤던 광천 재개발보다 약간 작지만 그래도 4,000 세대는 넘는다? 여러분 기준을 한 3,000 세대 정도로 잡아 보세요. 2,500, 3,000이 넘잖아요. 1,000 세대급하고는 규모가 다른
커뮤니티 시설이 나오고 그 웅장함과 그 브랜드 가치와 규모의 가치는 비교 불가가 됩니다. 그래서 신가 재개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광주 동구와 북구가 모여 있습니다. 많이 완성된 곳도 꽤 많아요. 최근에 완성된 곳까지 다 나오더니 이제 또 싹 뺐네요. 아, 아실이 요즘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도 빼기를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이렇게 예정 구역, 예정 구역, 예정 구역. 지금같이 하락 시장에는 여러분 초기 단계 가는 거 아니에요. 사업 진도가 최대한 내 돈이 갈 수 있는 수준에서 최대한 사업 진도가 많이 나간 그런 곳을 가는 거예요. 관리 처분 인가난 이곳이라든지 시공자 선정 넘어간 뭐 사업 시행 인가난 곳이라든지 요렇게 다니시면서 한번 서로 비교를 좀 해 보세요. 그러면서 동구는 북구하고 같이 맞붙어 있는 이곳은 가시면 하루에만 쭉 도르셔도 거의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재개발이 돼서 완성된 것들도 볼 수 있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여기 지금 계림 아이파크, 여기 아이파크 SK뷰 같은 경우가 완성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완성된 것도 보고 재개발이 아주 초기도 보고 재개발 공부하기도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광주 재개발에 조금 적신호? 빨간불이 들어온 일이 있어요. 그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광천 재개발 후에 지금 북구에 우남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우남 재건축 아파트가 최근에 일반 분양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선방을 못 했어요. 미분양이 많이 났거든요. 경쟁률 한번 가서 볼게요. 우남동 우남자이 포레나 퍼스트. 여기 지금 분양가 보시면 7억 5천 정도의 분양을 했습니다. 아, 근데 경쟁률 보세요. 와, 5구는 미분양이고요. 야, 요 정도 1.62 대 1 요렇게 나오면 계약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가가 비쌌을까요? 네, 여기 지금 앞에 센트럴 우남 모아엘가 트레뷰. 여기 지금 브랜드도 여기보다 딸리는데, 그쵸? 자이 브랜드를 달았는데 여기는 18.56 대 1. 그런데 여기는 미분양? 아,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그렇구나. 과연 그럴까? 네, 분양가를 딱 봐도 1억 이상 비쌉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남자이 포레나가 1단지 또 2단지 그리고 3단지로 돼 있어요. 다 합치면 2,000세대가 훨씬 넘어요. 굉장히 규모가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앞에 있는 300세대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2,500여 세대 되는 곳에 RR과 그렇지 않은 곳 1억 가까이 차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300세대 조그맣게 분양한 곳 브랜드도 떨어지는데 1억 때문에 18대 1 나올 수 있었는데 미분양 났다? 글쎄요. 근데 진짜 비밀은 분양 시기에 있어요. 여기 지금 모아일가 같은 경우는 2021년 11월 부동산 특히 광주도 한참 상승일 때 그때였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자이포레나는 24년 4월 지금같이 우울한 시기에 분양을 했단 말이죠. 21년 11월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요거 빼고요. 가격 분석 들어가 보시면 광주의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지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조금 줄여서 한 10년치만 볼게요. 여기에서 2021년 11월이면 요 정도. 한참 이제 상승 시작해서 한참 올라가고 있을 때 분양을 했단 말이죠. 분양하면 프리미엄 붙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완판하고도 남죠. 그때 우남주공 분양했으면 완판하고도 남죠.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은 입지 가치 네, 중요합니다. 변함없어요. 그렇지만 그 입지 가치가 빛이 나고 브랜드, 세대수 가치가 빛이 나려면 타이밍, 정말 부동산의 흐름이 오는 그 타이밍, 상승 시장의 타이밍, 그 타이밍이 맞아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요거 저희가 광주를 멤버십에서 한 달 반, 3번이나 라이브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리를 할 때 우남주공 자이포레나 가격이 정말 비쌌던 걸까? 그래서 광산구, 북구, 동구, 남구 대장들의 가격들하고 좀 비교를 했어요. 그랬을 때 좀 비싼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과한 건 아니다. 동구의 아이파크 SK뷰가 8억을 찍었어요. 그렇다면 우남 이 세대수 규모
이 정도 충분히 가치 있지 않을까. 언제? 흐름이 와야죠. 그전까지는 얼어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광주의 기가 막힌 호재 한번 알아볼게요. 광주의 독보적인 호재. 복합 쇼핑몰 3종 세트. 첫째, 전방 일신 방직 부진에 건립할 더현대 광주. 여의도 더현대의 1.5배 규모랍니다. 두 번째, 어등산 스타필드 광주. 요게 어등산 관광단지 내에 지어질 계획이 있습니다. 셋째, 광주 유스케어를 흡수해서 규모가 더 커질 광주 신세계. 요거 한번 입지로 살펴볼게요. 지금 광주 북구 내에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여기 임동이라고 써 있는 이렇게 넓은 택지 비어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가 바로 더현대가 들어올 자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광천재개발 앞에 여기 지금 신세계백화점 보이시죠? 여기가 버스터미널, 여기가 유스케어거든요. 여기 전체에 정말 크게 신세계백화점이 확장해서 들어옵니다. 사실 이렇게 대기업에서 들어와서 상권이 활발해지는 거 굉장히 좋죠.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대기업이 광주에 아직도 투자 가치가 있고 소비성이 충분하다 싶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거기까지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광주 이런 호재도 있는데 당장 매수하면 될까? 요즘 마피도 나온다는데 내 집 마련하면 될까? 네, 이 부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광주 심리 지표를 좀 보면 돼요. 광주의 심리 지표 뭐로 보면 되냐?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청약 경쟁률, 미분양. 최근에 제가 광주에 대해서 멤버십하고 3번의 라이브 강의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내린 결론인데, 최근 3개월, 6개월까지 청약 경쟁률을 체크해 봤더니 와,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요. 미분양 많아요. 그래서 현재 미분양도 쌓이고 있어요. 미분양 감소 여부도 체크를 해 봤거든요. 아주 소소하게 감소하는데 미분양 그렇게 감소해서는 쌓이는 미분양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광주, 지금 말씀드린 지역 중에서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두 가지 지표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손 모으고 꼼짝 않고 있다가 미분양 싹 빠지고 청약 경쟁률 높게 나오면 '그때 가 봐야겠다.'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시장은 정말 좋아질 때는 더 무섭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재개발 구역에 임장 가셔서 재개발 낡은 집을 보고 철거한 빈 땅을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소장님 만나 보셔서 소장님께 어떤 물건들이 거래가 되는지, 사람들은 오는지, 거래가 안 되는지, 금매는 있는지, 금매 가격은 얼마에 나오는지, 이전에 비해서 올라가는 추세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다 시장이에요. 이것들이 진짜 찐 정보예요. 이렇게 보시면서 정말 괜찮은 곳에 분양하고, 분양할 때는 경쟁률도 높았는데 마피 나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물건들도 꼼꼼히 검토해 보면서 이참에 갈아타기 준비를 천천히 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광주는 당분간은 추운 겨울이 계속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미분양 빠르게 해소되기 시작하고 청약 경쟁률 높게 나오기 시작할 그때까지는 조금 조심하시면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서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광주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 또 궁금한 지역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남기고, 제가 봐도 여기는 지금 살펴봐야 된다. 위험해서도 짚어봐야 되고요. 좋으니까도 꼭 살펴보고 내 집 마련해야 되는 그것부터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댓글로 소통하면서 함께 가시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꼭 저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갑시다. 오늘도 미라클.